자격지심은 없겠죠? 부모도 없고 대학도 안 나왔는데 우리 도경이와 결혼한다고 하면 연인의 어머니가 던진 이 차가운 말 한마디에 28살 최유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 없이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고졸 여성, 검소한 옷차림에 소박한 살림, 겉으로 보기엔 정말 가진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아이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유나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조용한 할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며칠 후 갑자기 180도 달라진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 혼수는 브랜드로, 예단은 이 정도가 기본이죠라며 갑자기 나타난 요구 리스트들. 과연 유나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통쾌한 반전극입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최유나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젓곤 했습니다. 저애 참 불쌍하다. 부모도 없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니. 그런 시선들이 유나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정작 유나 본인은 그런 동정 어린 눈빛들을 그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 최병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했거든요. 유나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유나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셨죠. 다른 집 어른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 가야 한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유나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실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유나는 큰 결심을 했어요. 할아버지, 저 대학 안 갈래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유나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최병호는 예상과 달리 조용히 유나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 무슨 이유인지 들어볼까? 전 남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보고 싶어요. 제 힘으로 돈 벌고 제 발로 서보고 싶단 말이에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또렷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죠. 그럼 그렇게 해보자꾸나.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할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어봤습니다. 다른 어른들 같았다면 요즘 세상의 고졸로 뭘 하겠냐, 대학은 기본이다라며 유나를 말렸을 텐데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언제나 유나의 선택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거든요. 며칠 뒤 유나는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산도 서툴고 손님 응대도 어색했지만 차츰 익숙해져 갔죠. 할아버지는 유나가 일하고 돌아오면 오늘은 어땠니? 힘들지 않았니? 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런 할아버지 덕분에 유나는 자신의 선택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유나를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으니까요. 그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유나가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하도경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도경은 차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유나가 야근을 할 때면 커피를 사다 주고 힘들어하면 조용히 곁에서 들어주곤 했죠. 그런 도경의 따뜻한 마음씨에 유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도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건 어떨까? 이제 서로 마음도 확실하잖아.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어요. 도경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불안했거든요. 그런 유나의 마음을 알아챈 도경이 손을 잡으며 말했죠.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겉으론 좀 세 보이지만 속은 괜찮은 분이야. 아빠는 원래 말씀이 없으시고. 도경의 다정한 목소리가 유나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유나는 며칠 전부터 옷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유나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죠. 우리 유나가 제일 예쁘다. 당당하게 다녀와라. 약속 장소는 신의 한 정식집이었습니다. 유나는 도경과 함께 들어서면서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도경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어머니 남미정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화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김영호는 조용히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고요. 안녕하세요. 유나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미정은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선에서 유나는 뭔가 차가운 기운을 느꼈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무난한 안부 인사와 직장 이야기였는데 점차 개인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씨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할아버지께서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남미정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탐색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대학은 왜 안 가셨어요?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만 나오면 취업도 쉽지 않을 텐데. 이번에는 더욱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도경이 옆에서 엄마 유나는 자립심이 강해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하고 거들었지만 남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자격지심은 없겠죠? 부모도 없고 대학도 안 나왔는데 우리 도경이와 결혼한다고 하면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유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어요.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 말이죠. 그 생각이 유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자리를 뜨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나서 도경과 유나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유나는 아직도 남미정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도경도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한참 만에 도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엄마가 오늘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유나는 커피잔을 돌리며 도경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경이 자신을 감싸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경의 다음 말은 유나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그래도 결혼은 현실이니까.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양쪽 가족이 모두 만족해야 하는 거고. 도경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보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는 도경의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도경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오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해줘.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도경은 한참 동안 시선을 피하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나도 엄마 말이 좀 심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결혼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유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경은 여전히 자신의 편에 서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어머니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네.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도경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홀로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걸까요? 유나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도 서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유나의 휴대폰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미정이었어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나 씨, 안녕하세요. 저예요, 도경이 어머니. 남미정의 목소리는 상견례 때와는 사뭇 달랐어요. 훨씬 부드럽고 친근한 톤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유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제가 말이 좀 셌던 것 같아서요.
사실 첫 만남이라 긴장해서 그랬나 봐요. 괜히 기분 상하셨을까봐 걱정됐어요. 남미정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어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깎아내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게 나올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나 함께 하실까요? 제대로 된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남미정의 제안이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분명 무언가 변한 게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나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된 게 틀림없어. 유나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좋습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유나는 남미정의 의도가 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유나는 할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거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법이니까.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유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남미정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유나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도경이네 집에서 저희에 대해 뭔가 알아본 것 같지 않으세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시더니 유나를 바라보셨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니?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오늘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법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판단하지. 식사를 마친 후 유나는 할아버지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 유나는 무심코 할아버지 책상 위에 놓인 서류함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서류함이었는데 오늘따라 왠지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이 생긴 유나는 조심스럽게 서류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서류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일 위에 있던 건 주식회사 병호석 유유통법인 등기증이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대표이사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 밑에는 더욱 놀라운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시내 곳곳에 있는 주유소 5곳의 위탁 운영 계약서였어요. 모두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각종 자선단체와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한 내역서들도 수십 장이나 있었고 겨울철 달동네 무상 석유 지원 사업장 명단이라는 서류도 보였습니다. 유나는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 검소하게 살아오시던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이런 큰 사업을 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자선활동을 해오고 계셨다니 말이죠. 뭘 보고 있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죄송해요. 그냥 호기심에. 유나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나 옆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하셨어요.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온한 표정이셨습니다. 이제 알 때가 됐나 보구나.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너는 가진 게 없어서 불안해할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한테 다 물려줄 생각이거든. 유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가진 게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유나가 궁금해했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건 진짜 관계가 아니니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진 것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거든.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낮춰보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언제나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이해가 돼요. 도경이네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유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할아버지의 신원을 알아봤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유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너라는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과 내가 가진 것만 보는 사람. 이제 구별할 수 있겠지? 며칠 후 할아버지께서 유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도경이 부모님을 우리가 정식으로 초대해보자. 제대로 된 자리에서 인사를 나누는 게 좋겠어. 유나는 조금 의외였어요. 할아버지께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어떤 단단한 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유나가 물어봤어요. 좋은 곳이 있다. 내가 평소에 후원하는 노인복지센터 옥상에 조용한 레스토랑이 하나 있거든. 거기서 만나자고 해봐라.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유나는 도경에게 연락해서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도경은 할아버지께서 직접 초대해 주신다니 영광이다라며 기뻐했습니다. 남미정도 정말 감사하다며 정중하게 승낙했죠. 약속 당일 유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노인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복지센터 옥상에 정말로 아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유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복지센터 건립할 때 내가 조금 도움을 줬거든. 그때 이 공간도 함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지. 조용히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거든. 할아버지의 설명이었습니다. 곧 도경과 그의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남미정은 예전보다 훨씬 공손한 태도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영호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식사는 조용하고 정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미정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유나 씨 정말 예쁘고 착하시네요. 도경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라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유나는 그런 남미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깎아내리던 사람이 이렇게 태도를 바꿀 수 있다니 말이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어요. 유나는 제 모든 자산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 말과 함께 할아버지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이셨어요. 석유유통회사 법인 등 기증, 주유소 위탁 계약서들, 그리고 각종 자산 운용 계좌 내역서들이었습니다. 주유소 5곳의 운영권, 석유유통법인,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자산을 유나에게 물려줄 예정입니다. 복지기금까지 전부 말이죠.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남미정과 김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특히 남미정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유나를 무시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호해졌어요. 진심 없는 관계는 이 집 아이 곁에 둘 수 없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고 가진 것만 보고 접근하는 분들과는 인연을 맺을 생각이 없어요. 그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두가 알 수 있었거든요. 유나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오고 계셨던 거죠. 그날 저녁 이후 남미정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유나를 아꼈던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유나에게 자주 연락을 하며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유나는 그런 남미정의 모습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유나야, 시간 있을 때 같이 쇼핑이나 할까?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남미정이 다정한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유나는 거절하기 어려워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남미정은 마치 자신의 딸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유나야, 이런 브랜드 좋아하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선호한다던데.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남미정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경과 유나 그리고 남미정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였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혼수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남미정의 질문이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당황했어요.
사실 혼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별히 정해놓은 건 없는데요. 그러자 남미정은 미리 준비해온 듯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요즘 기본적인 혼수 리스트예요. 가전제품은 당연히 브랜드로 맞춰야 하고 침구류도 고급 브랜드로 해야죠. 뭐 형편은 괜찮다고 들었으니까 크게 부담 안 되실 거예요. 유나는 그 리스트를 보며 놀랐습니다. 적혀있는 금액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남미정의 태도였어요. 마치 유나 집안의 재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단도 생각해봐야죠. 요즘은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 남미정은 또 다른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시계, 반지, 목걸이 등의 품목과 예상 가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유나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옆에 앉은 도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유나는 할아버지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남미정이 건넨 리스트들을 보셨어요. 이 서류들 복사해서 보관해 두자꾸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왜요? 유나가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거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증거가 있어야 확실해지는 법이니까.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유나는 도경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꺼내고 싶었거든요. 도경아, 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줘. 유나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뭘? 도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면 그래도 넌 날 사랑할 수 있었을까? 유나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어요. 도경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도경의 사랑은 조건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건이 바로 자신이 가진 것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유나야,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잖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도경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유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경의 대답, 아니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진짜 사랑이라면 조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을 텐데 도경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 순간 유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랑은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신중하게 사람을 가려야 한다고 하셨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유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변호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자. 유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확고한 결심이 느껴져서 든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경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 도경이와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나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뭘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변호사 사무실에 유나와 함께 방문했어요. 변호사는 이미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는 이미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유나 양명의로 모든 자산이 이전되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되었어요.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들을 보며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갑자기 이런 큰 자산의 소유자가 되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달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변호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도경이네 집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봉투 안에는 간단하지만 명확한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 집은 결혼을 거래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곁에 계산기 들고 다가오지 마십시오. 진심 없는 관계로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편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다운 품격이 느껴지는 문장들이었어요. 유나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노인복지센터를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집 딸 조용하더니 알고 보니 석유왕 손녀라더라. 맞아. 병호 어르신이 얼마나 착한 분인데. 겨울마다 우리한테 석유도 공급해 주시고 소문은 금세 지역 상인들 사이로도 퍼져나갔어요. 도경이네가 처음엔 그 집 딸을 무시했다더라. 그러다가 정체 알고 나서는 태도 바꾸고 매달렸다던데. 특히 남미정이 평소 자주 다니던 미용실과 마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혼수 리스트까지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요구했다더라. 참 뻔뻔하더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깎아내리더니. 유나는 그런 소문들을 들으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남미정과 도경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보는 게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유나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도경의 아버지 김영호는 직장에서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동료들이 며느리 복 터졌네라며 놀리다가 나중에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그런 집 딸을 무시할 수 있냐며 혀를 찼거든요. 남미정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평소 어울리던 친구들 사이에서 계산적이다, 속물적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특히 혼수 리스트를 들고 다녔던 일이 알려지면서 뻔뻔하다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유나를 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겸손하고 착한 아이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손녀인데도 전혀 티 안 내고 살았다며 오히려 유나를 칭찬했어요. 유나는 그런 변화된 시선들을 받으며 할아버지의 교육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도경이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유나는 집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도경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유나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경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도경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벤치에 앉은 도경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까? 도경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 엄마 말에만 휘둘리고 정작 중요한 건 놓쳤다는 걸 깨달았거든. 유나는 도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담담함이 섞여 있었어요. 도경아, 내가 반성했다는 건 다행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끝났어. 유나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확고했습니다. 왜?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도경이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상견례 때 엄마가 나를 그렇게 대할 때 내가 내 편에 서줬어야 했어.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도 망설이지 말았어야 하고. 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나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난 그때도 널 지키고 싶었어. 근데 넌 날 단 며칠 만에 손에서 났잖아. 가진 게 생겼다고 다시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거래야. 유나의 말은 단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도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유나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는 진정으로 유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유나야, 정말 기회를 한 번만 더. 도경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유나는 일어났습니다. 도경아, 난 그런 사랑은 원하지 않아.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 사람을 사랑할 때는 조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넌 끝까지 조건을 받잖아. 유나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할아버지께 도경과의 마지막 대화를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유나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잘했다, 유나야. 내가 내린 판단이 옳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유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는 유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유나야,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말이야. 유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유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만들고 진로 상담과 장학 사업을 펼쳐나갔어요. 유나는 그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유나는 교육센터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가진 걸 다 내보이지 않아도 진짜 가진 사람은 말이야. 품이 다르지.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유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유나는 그 누구의 자식도, 그 누구의 손녀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유나의 미래도 그 빛처럼 밝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유나는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